자, 1페이지 보시면 의문입니다. 의문. 우리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품사, 형태소, 문장, 성분까지 다 배웠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가 했었는데 오늘 배우는 의문 같은 경우에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뜻,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만 본다 해가지고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뜻을 구별해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 불, 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을 다 나머지는 똑같지만 초성에 오는 자음, 미음, 비읍, 피읍에 의해서 말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뜻이 구별되었다 하고요. 이렇게 구별해주는 것을 바로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음은, 음성, 음절이 있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은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고요.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 그 다음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국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발음할 때 국밥으로 발음합니다. 국밥으로 발음하는데 이게 우리가 야 우리 오늘 국밥 먹으러 갈래? 했을 때 우리 귀에는 국밥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국밥이 아니라 국밥으로 이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건 국밥이었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건 국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들리는 것, 발음 기간, 귀로 들리는 게 바로 음성이고요. 음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이어서 이 국밥이 그 다음에 국밥이 음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국밥으로 들렸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국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음운이고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들리는 거를 음절이라 합니다. 자, 죄송해요. 음성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였는데 이건 아마 제가 많이 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발은 CVC 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첫 번째 V, 모음 하나로 발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CV, 자음과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VC, 모음과 자음으로 소리 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CVC, 자음, 모음, 자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 총 4가지의 유형으로 우리는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시를 들어드리면 모음 혼자서 발음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 자음과 모음은 가. 모음과 자음은 악. 그 다음에 자모자는 가. 이런 식으로. 혹시나 아직까지도 모음 혼자서 발음할 때 아 할 때 이응이 있지 않나요? 해가지고 이응이 있으니까 얘는 자음 플러스 모음 아닌가요?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초성에 오는 이응은 형식상 이응이라 이해하면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아 이렇게 모음 아만 써야 되는데 모음 아만 쓰면 되게 뭔가 사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헷갈리고 혼란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형식상 이응을 추가해가지고 아로 발음하는 게 바로 이 모음 혼자서 발음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음운의 종류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분절 음운은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갓이란 말 같은 경우에는 기역, 아, 기역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분절 음운이고요. 비분절 음은 나눌 수는 없지만 의미의 변별 기능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리의 길이 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얘네 눈과 눈 하나는 길게 발음하고 하나는 짧게 발음하는 건데 얘를 나눌 수는 없죠. 나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억양 같은 경우 학교 가 이런 식으로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억양과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의 변별 기능은 있지만 얘네들은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절 음운은 음소
하고 비분주어는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옆에 최소대립상 한번 보시면 최소대립상이라는 거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지만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건데 형광펜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게 바로 최소대립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똑같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똑같아야 되고 하나의 자음, 하나의 몸, 하나의 억양, 하나의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게 바로 최소대립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달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여기 소리의 길이에 따른 의미 차이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 이건 절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거는 뭐 어려운 문법 시험이라더라도 이걸로 문제 출제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첫 번째 자음입니다. 자음은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목구멍, 혀, 입 등의 조음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인데, 자, 자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형광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혹은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라는 거였죠.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모음과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음은 혼자 발음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기역 혼자서 발음하라면 여러분 기역은 혼자서 발음 못합니다. 보통 기역을 발음하라면 가, 그, 고, 거 이런 식으로 모음과 결합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자음은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건 한자로 따지면 이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어미, 그 다음에 모음은 어미 모자인데 아들과 엄마, 얘네 둘 중에 엄마가 제일 중요하죠. 엄마가 있어야 아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고 엄마가 있어야 아들도 태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음은 홀로 소리낼 수 없다는 점. 네. 그래서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 여기서 조음이라는 거는 방해가 일어나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위치란과 방해가 일어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윗잇몸, 세린천장, 여린이천장, 목청 사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좋은 방법은 방해가 일어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지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공기를 어떻게 내보내느냐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폐에서 또 공기를 갖고 와가지고 목을 지난 다음에 입 또는 코로 공기를 내보내야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가끔씩 폐암 걸리신 분들이 이 수술 받고 여기 목에 구멍이 뚫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에 구멍이 뚫리시면 말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왜냐면 공기를 갖고 와서 내뱉어야 되는데 이 공기가 다 이 목에 구멍이 있는 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입과 코로 제대로 공기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공기를 입에서 어떻게 내보내냐 혹은 코로 그냥 내보내느냐 그거에 따라 좋은 방법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파열음 같은 경우는 파열이 터트리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입으로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그 입에 내보낼 때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파열음이었고요.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입에서 내보낼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가 마찰음, 파찰음은 둘 다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가 파찰음이었고요. 비음은 간단했습니다. 비음은 그냥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였고 유음은 유자가 흘러갈 유자에서 얘는 특별한 방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 내보내는 소리를 유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음인데 왜 비음을 꼭 조심하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빗자를 코빗자만 보시고 이거 방해가 일어나는 위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위치에 따라 비음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비음이라는 거는 코에서 방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은 좋은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거는 다 한 번씩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입니다.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목구멍, 혀, 입 등의 좋은 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형광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였죠. 그래서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울림 소리에 속한다 하는 거.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발음하는 동안입니다. 발음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 에, 으, 어, 우, 오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동안에는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데, 대신 주의하실 게 바로 위랑 외였습니다. 위랑 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현재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위, 외 발음하시다 보면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랑 외는 이중모음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위랑 외는 원래는 단모음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발음했어야 되지만, 근데 우리 너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중모음으로 자연스럽게 편하게 발음하되, 예외적으로 위랑 외는 단모음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모음도 나누는 기준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였는데, 혀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뜻이 아니고요. 혀의 최고점, 그러니까 발음할 때 혀가 최고로 높은 그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전설, 후설로 나눌 수 있고요. 입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입을 평평하게 쫙 펼쳤느냐 아니면 동그랗게 모았느냐에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눌 수 있었고, 혀의 높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혀의 높이랑 혀의 위치가 좀 헷갈린데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혀의 최고점 위치가 맨 위에 있으면 고모음이고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혀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입술을 벌리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느냐 작게 벌리느냐 이건데, 고모음일수록 입술면이 작고요, 저모음일수록 입술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아로 발음해 보시면 되는데, 아 발음하면 입술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에도 똑같이 더 저모음일수록 입술면은 입술 벌리는 정도를 크게 해야 된다는 점, 그거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얘는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비분절음은 우리 이따가 아까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음음까지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서 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운의 변동입니다. 네, 음운의 변동을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고요. 그럼 얘는 왜 변동이 일어나느냐? 바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음운의 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억이었죠. 만약에 부억, 키역 받침까지 발음하려면 우리 부억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역을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역으로 바꿈으로써 부억해서 발음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음운의 변동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음운의 변동 현상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었고요. 교체는 그냥 A에서 B로, 탈락은 A, B에서 A 혹은 B만 남는 거, 첨가는 A가 A, B가 되는 거, 축약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게 축약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 중에 제일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습니다. 음절이란 거는 우리 아까 발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였고요. 끝소리 같은 경우에는 받침소리, 종성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각이라는 음절의 끝소리는 바로 이 기역, 받침 기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칙으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한 글자의 받침 소리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가지만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시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게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광펜.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연음에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음이란 건 그냥 뒤로 바로
패스해서 발음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는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입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일어난 다음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이 바로 연음에서 넘기는 게 주의사항이었고요. 하나 더 주의사항은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음음 변동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연음이라는 건 그냥 음을 패스해주는 거예요. 그냥 뒤로 넘기는 건데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음은 자체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이란 거는 음운의 변동, 자음과 모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연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의 변화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똑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게 혼합된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하여 발음하는 게 규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꽃 아래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아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연음에서 꽃 차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치읓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디귿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꽃 다래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유의사항이다라는 거. 오케이? 네, 뭐 간단하죠? 에서가 실질의 형식이에요. 네? 에서. 생각해보세요. 에서 실질의 형식 같아요. 실질이긴 한데. 왜? 우린 에서만 보고 딱 의미가 있어요. 에서의 그 일반적인 의미가 뭐였어? 조사. 조사는 우리 뭐였어? 에서가 품사로 따지면 조사였잖아. 네. 근데 조사는 형태소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어? 조사, 어미, 접사 이게 형태소에서 가장 중요하겠잖아. 조사가 어디 들어가 있어? 실질 형식 중에. 네, 그럼 형식 형태 쪽에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생각 안 나면 내가 먼저 말했잖아. 에서의 그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 너가 생각하는 에서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야? 그 위치. 그 위치야? 위치. 위치야? 그럼 너 만약에 너 어디야? 에서. 이러 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럼 아래랑 깔더라도 너 어디야? 뭐 건물 아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혹은 네 아래, 네 자리 아래라는 건데 네 자리 아래, 네 자리 아래에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너 어디 있어? 네 자리에서 라고 하면 네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너무 많이 봤던 비은어입니다. 비은어는 언제나 말씀드린 게 비음, 미음, 니은, 이음, 꽃, 화가 뭐뭐가 되는 거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현상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음화 현상 같은 것도 간단했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는 거여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알고 있으랬습니다. 니은 플러스 리얼 혹은 리얼 플러스 니은은 리얼 플러스 리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됐었고요. 국외음화 역시 받침 드트가 모음,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광펜 형식 형태소입니다. 국외음화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즉치로 바뀌는 거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얘로 기억하겠죠. 드트가 이, 야, 여, 요, 유를 만나면 즉치로 바뀐다는 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 반모음 이를 꼭 까먹어요. 반모음 이를 까먹고 그냥 아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를 만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말 그대로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인데 1번부터 4번의 규칙은 알고 있기만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된소리 대기가 문제에 나오더라도 1번부터 4번 규칙 정도는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의 어떤 국밥이란 예시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게 바로 된소리 대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는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구나. 네, 어서오세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규칙 보시면 첫 번째 간단하죠. 그냥 기역, 지급, 비읍 뒤에서 얘네들이 다 된소리를 발음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감과 어미가 나왔네요. 자, 그럼 얘는 중요한 게 아무 단어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감과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품사 중에서도 용언에서만 가능한 거겠죠. 그쵸? 왜냐면 어감과 어미니까 우리 어감과 어미라는 것은 품사 중에서 용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용언 중에서 그 동사, 형용사 얘네들만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어감과 어미였습니다. 네, 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8페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감에서, 죄송해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게 바로 2번 규칙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발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되게 일어나지만 주의해야 될 게 간첩 신고할 때 이 신고는 용언이 아니라 명사, 체언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감과 어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한자, 리을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얘네들을 된소리를 발음한다. 그 다음에 4번 관형사형 리을이죠. 자, 얘도 조심해야 되겠죠. 관형사형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형사형 리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플레임으로 말씀드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누구를 꾸며주는 리을이 붙을 때는 된소리 대기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없으시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11페이지. 네, 의문의 변동이 빨리 끝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의문의 변동 중에서는요 교체 말고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시험 문제는 교체로 장난을 많이 치고요. 그 뒤에 있는 탈락, 첨가, 축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 간단한 것 중에서도 그나마 어려운 게 바로 자음분 단순화입니다. 자음분 단순화 같은 거 보시면 얘는 탈락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하나하나씩 그냥 분석해 보면 돼요. 자, 자음군이란 건 뭐냐면요 겹자음입니다. 겹자음. 겹자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군이란 건 모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같은 녀석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있는 게 바로 자음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면 리을, 비읍, 니은, 히읗 얘네들 같은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음군, 겹자음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쌍자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된소리, 쌍자음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같은 자음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 쌍자음이라고요. 자음군, 겹자음이란 거는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얘를 음절로 본다면 음절로 봤을 때 얘는 CC입니다. 그러니까 자음 플러스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아까 음절의 구조 봤을 때 뭐라 했어? 음절의 구조 봤을 때 모음, 자음, 자모, 모자, 자모자 이 네 가지만 가능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음분 단순화라는 건 뭐냐면요. 자음분 단순화는 얘는 음절 구조로 따지면 C, V, C, C가 되는 겁니다. CV, C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모든 단말,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C, V, 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음절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분 단순화라는 건 뭐냐?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있는 CC, 자음과 자음이 모여있는 거를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자음분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 겹받침이 올 때는 이 중에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앞에 있는 게 탈락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뒤에 있는 게 탈락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시로 보시면 좋고요. 대신 중요한 게 형광펜, 자음분단수나 예외. 얘 무조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음분단수의 예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이 뭐냐? 리을 기억은 용언의 어간 마음, 리을 기억 앞에서는 기억에서 죄송합니다. 용언의 어간,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는 뒤에 기억이 탈락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원래 원칙은 리을이 탈락하는 얘인데, 예외적으로 이때만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기억 앞에서만 기억이 탈락한다는 점. 그래서 이거 예외 꼭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리을 비읍은 답다라는 거는 자음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하고 널도 일부의 경우 리을이 탈락한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이 예시를 남기고 계세요. 네, 2번의 예외 예시는 얘밖에 없습니다. 답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2번의 예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예외를 그냥 암기하고 계신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이나 합성어 및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인데 주의하실 때 얘는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네. 오늘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조심하랍니다. 폭염이랍니다. 네, 리을 탈락은 수의적인 현상인데 수의적인 현상이 무슨 말이냐?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 마음대로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예시가 바로 이거였죠. 보시면 솔 플러스 나무는 얘는 중간에 리을이 탈락돼서 소나무라고 하고요. 하늘 플러스 님 같은 경우에도 하늘님이 아니라 리을이 탈락돼서 하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랑 비슷한 달에다 똑같이 님을 붙였을 때는 리을이 탈락 안 합니다. 달림이라 하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리을 탈락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리을 탈락이라는 거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셔서 찾아보시면 뭐라 나오냐면요. 국립국어 말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하늘은 높여 불었답니다. 하늘 같은 경우는 님이라 해가지고 높여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리을이 탈락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달을 부를 때는 달한테 존댓말 안 썼대요. 달리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달아 라고 이렇게 달한테 혹독 줘서나 부르는 식으로 반말을 썼기 때문에 달에다가 님이 붙는 거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어서 얘는 리을 탈락이 안 일어난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하고요. 네, 국립국어원에서도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히읗 탈락은 여러분 많이 쓰는 겁니다. 어간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이 오는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정비사 앞에서 탈락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음 탈락은 그냥 빠르게 발음하시면 돼요. 빠르게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끄다에 어를 붙이면 끄어거든요. 끄어를 빠르게 계속해서 발음하면 꺼가 됩니다. 꺼 이렇게 되는 식으로 네, 모음이 탈락하는 의가 탈락하는 현상을 의탈락이라 하고요. 탈락은 동일 모음 탈락이라는데 그러니까 얘는 동일하게 아나 어가 연달아 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에 아서가 붙으면 가아서가 되는데 가아서도 빠르게 발음하면 가서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가서 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탈락 끝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첨가입니다. 네. 첨가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몽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새롭게 생기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송 플러스 이불 했을 때 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해서 송 이불로 발음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는 참고만 하세요. 반모음 첨가는 학교에 따라서 가르칠 때도 있고 안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음할 때 그냥 이 반모음을 첨가해서 발음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되어를 발음하면 되어라고 안 하고 우리 되여라고 가끔씩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여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에다가 반모음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반모음 추가돼가지고 여로 발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반모음 첨가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자음 축약은 거센소리 내기입니다. 얘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하여 크트, 프치로 줄어드는 현상을 바로 자음 축약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요. 마지막으로 사이시옷 현상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다들 잘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보시면요. 네, 사이소리 현상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국어에 관역격 조사 시옷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관역격 조사가 있어요. 현대국어 관역격 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대국어에서 관역격 조사는 의입니다. 의. 뭐뭐의인데요. 근데 옛날 중세 국어 때는 뭐뭐의를 쓰는 것도 있었지만 뭐뭐 시옷을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시옷은 높임 표현 혹은 생명이 없는 표현들에게 쓸 때 이 중세국어 관역격 조사 시옷을 썼었는데 지금 이게 살아남아있는 현상이 바로 사이시옷 혹은 사이소리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이시옷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내가 같은 경우에는 내 플러스 가예요. 근데 내 플러스 가를 발음하면 내가가 되는데 얘를 발음하면 내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 내가니까 기역이 쌍기역이 됐네 라는 건 우리 배운 게 된소리 되기 현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된소리 되기 현상을 봤을 때 기역이 쌍기역이 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조건은 뭐였냐면 앞에 단어가 중요했었는데 앞에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앞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뒷말이 된소리 되기로 발음된다는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문의 변동 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왜 내 간데 왜 내가로 발음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거 혹시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가긴 그러니까 가장자리긴 가장자리인데 어디에 가장자리? 냇물의 가장자리. 했더니 냇물의 가장자리라 했더니 말이 되네. 그래서 얘 사이시옷 넣어봤더니 얘 그냥 관형격조사 시옷을 넣어봤더니 내가 말이 돼. 왜냐하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 뒤에 오는 기역은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된소리가 되니까 말이 된 겁니다. 그럼 똑같이 뱃속 역시 똑같이 배 플러스 속인데 얘도 원래는 배속이에요. 근데 배속인데 얘는 발음하면 뱃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왜 뱃속이 되지 했더니 속이긴 속인데 어디에 속? 배의 속 해가지고 중세국어 관역격조사 시옷을 넣었더니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바로 사이시옷 현상, 사이소리 현상인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도 똑같아요. 니은, 미음이 결합할 때 니은으로 발음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 플러스 날이에요. 코 플러스 날 같은 경우는 코날이거든요. 근데 코날을 발음할 때 우리는 콧날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코 플러스 날인데 발음할 때 콧날로 발음하네? 그럼 얘 뭐가 추가됐는데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얘 니은 첨가 현상인가 했더니 니은 첨가 현상 우리 위에서 봤다시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코 플러스 날 같은 거 보시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지 않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거든요. 그럴 때 얘도 니은 첨가 형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아 얘도 그러면 사이시옷을 넣어보자. 왜? 날이 날인데 어디에 날? 코에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중세국어 관역동사 시옷을 넣었더니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앞말이 시옷,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날 하니까 얘도 죄송해요. 앞말이 시옷을 끝나고 뒷말이 닝이니까 시옷이 어떻게 되냐면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이 됩니다. 네, 그런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비음화 현상으로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콧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규칙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똑같이 아래 플러스 니도 얘도 아랫니인데 발음하면 아랫니가 돼. 얘도 니은이 첨가됐는데 그럼 얘도 니은 첨가 현상인가 했더니 앞말 아래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 첨가 현상은 아니고 그래서 얘도 관역국조사 시옷을 넣었더니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런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돼가지고 아랫니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사이시옷 이의 뒤에 니은이 들어가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깨 플러스 입입니다. 깨 플러스 입이어서 얘도 깨입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얘는 발음하면 깻잎이 돼요. 얘는 진짜 말이 안 돼. 왜냐면 얘는 니은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상에서 니은 첨가라는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완전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얘도 똑같이 관역에서 씌워서 넣었더니 잎이긴 잎인데 어떤 잎? 깨의 잎 해가지고 깻잎이 됐는데 이 시옷이 또 뒤에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니은 첨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런 디귿은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또 비음화되는 게 깻잎. 그래서 이렇게 중세국어 관역교사 시옷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사이시옷,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